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이고요. 날이 조금 틀렸어요.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서울은 새벽녘까지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특히 연일 비 소식이 없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또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 건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불씨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계절의 시계는 겨울의 문턱을 지났지만 아직은 가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오늘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서는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은 종일, 경기도와 세종, 충북,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1도, 대전은 6.3도, 대구는 4.4도로 남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포근함이 감돌 텐데요. 서울은 18도, 대전은 19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코레일 안전관리 부실 도마위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직원들의 안전사고와 열차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열차 탈선 사고가 올해 들어 12건이나 발생했고요. 심지어 작업 중이던 현장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코레일의 부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덩달아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으로 인해서 출근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올해 유독 열차 탈선 이런 사고 소식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다가는 대형 재난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열차 탈선 사고가요. 준사고까지 포함해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무려 15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준사고라는 것이 정말 자칫하다가는 열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의 개념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열차 관련 궤도 이탈 사고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2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은 3건이나 해당이 됐습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 지난 6일 오후 8시 52분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승객 279명이 탔던 이 무궁화호 열차가 진입하다가 탈선을 해서 3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KTX나 일반 열차 등 이 총 25편의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10편이 노선을 단축하거나 역을 변경해서 출발하는 바람에 출근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 지난 1월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부산행 KTX 산천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인해서 탈선을 하면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승객 380여 명을 태우고 대전 조차장을 통과하던 SRT 제338 열차가 탈선하면서 승객 7명이 다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KTX 등
고속 열차의 운행이 상행선, 하행선 모두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열차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열차 탈선 사고가 12번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네, 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직원들 작업 중에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고 이래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그래요. 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요.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에 대한 안전, 사망사고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궁화호 탈선 사고 하루 전인 지난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를 분리하는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해당 사건이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이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산업재해 사건인데요. 앞서 지난 3월에는 대전의 이 열차 검수고에서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의 그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기도 했고요. 또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이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이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곳곳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쳐도 상관없다. 네, 이러잖아요. 그럼요. 네. 예, 좀 이 얘기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입니다. 어제 금감원에서는요, 이 중고차 대출 관련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이 사기범들이 중고차를 대출을 산 뒤에 대여해주면 내가 대출 원리금을 갚아주겠다, 혹은 이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잠적해버리는 그런 공통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피해 사건이 급증하자 이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중고차 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대출이든 계약부터 당연히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5가지 유의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계약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금감원이 발표를 했던 5가지 유의사항 중에 가장 첫 번째는요. 중고차 대출 계약 체결하실 때 이면 계약, 즉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계약 체결을 강요받는다, 권유받는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총 2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중고차 매매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를 당연히 체결하셔야 되고, 또 이 차량에 대한 구매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외에 이 대출금을 대납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수익금 지급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이면 계약을 권유받는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내가 중고차 대출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기범이 이렇게 이 매입 차량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뒤에 잠적할 경우에는 설사 내가 이 대출 계약상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 매입자가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절차상 하자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보전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금감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이 차량, 중고차 관련해서 대출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시라고 금감원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중고차 딜러 등이 제3자에게 차량 매매 계약이나 혹은 대출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원치 않은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
그러면 차량 인수 전에 챙겨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들. 당연히 이제 중고차 구입하시기 전에 차량 실물 보셔야 되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사고 이력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차종별 시세 정보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해당 자동차의 사고 이력 등을 조회를 해서 내가 구입하려는 차량의 이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차량의 실제 실물 상태가 어떠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요. 이 차량을 인수받기 전에 매매대금부터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수 전에 매매대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량을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해야만 이러한 이 대출 피해 혹은 뭐 자동차 관련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출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 네. 속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대출금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사기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때 만약 본인이 차량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일단 다행입니다. 그때는 일단 대출금 자체를 금융회사에다가 다시 돌려주고요. 이 대출 계약 자체를 철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대출을 시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하면 이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 철회권을 행사한 다음에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면 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돈 거래가 있는 곳에 사기꾼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네. 어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이용해서 사기를 쳐두시는지 정말.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도요. 일종의 사기 사건입니다. 이 선박용 경유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선박용 경유를 차량용이다라고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의해서 적발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어제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일당 21명을 검거했고요. 총책인 A씨, 42살 A씨를 구속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A씨 등은 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무등록 석유 판매업자들로부터 선박용 경유 이 무려 75만 리터를 매입한 뒤에 13억 원을 받고 전국 주유소 1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는 이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700원에 매입한 다음에 다시 800원에 되팔면서 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배에 쓰라는 뜻이잖아요, 선박용. 네. 근데 이거 차량에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게 환경에도 안 좋고요. 내 차에도 분명히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선박용 경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굉장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차량용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가량 더 많아서요. 차량 연료로 사용하시면 이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0월 A씨가 이 불법으로 경유를 판매했던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했던 차량 23대가 갑자기 멈추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이 A씨가 석유를 운반했던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입막음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 한창 가짜 석유 유통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불법 석유 유통 사례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실제로도 적발 사례들이 최근 5년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유에다가 등유를 혼합하기도 하고요. 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뿐만 아니라 품질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최근 5년간 무려 1,866건의 이런 불법 판매 단속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형별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이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품질 부적합 제품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관리 혹은 사용, 보관, 이 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위적으로 제품 혼합을 해서요. 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바로 품질 부적합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에다가 등유를 섞은 이 가짜 등유 등 이 가짜 석유를 적발한 사례는 이 368건에 달했고요. 정량에 미달한 이를테면 20리터를 주유했는데 150ml 이상이 미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적발 사례도 무려 234곳의 주유소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방용 연료인 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도요. 무려 218건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돈 좀 벌겠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서 돈은 버시겠지만 근데 이거 넣고 다니다가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온 가족이 나쁜 일 당하고 그렇죠. 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우 정말 참. 자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요즘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딱 이재용 아나운서 만나면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아니 우리가 도시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상에 지치고 막 일상 쫓아가기 급급하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있죠. 뭔가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에 살다 보면 네. 뭔가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네. 있거든요. 이럴 때면 뭔가 자연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힐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곳에 다녀왔는데 네. 정말 예전에는 지방에 가면 좀 심심해 뭐 이랬잖아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달라진 모습을 한번 실감하시면 야, 나 이번 주말에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평일에 시간이 남을 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곳에 다녀왔는데 정말 멋진 풍경 그리고 멋진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마음까지 정화가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쉼없이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 속 당신의 삶에 여유를 줄 고장의 풍경. 이장과 군수는 지방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장의 군수를 만나서 아름다운 풍경과 보석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국내 유일의 고원지대로 북한의 개마고원과 쌍벽을 이루는 곳. 천혜의 고장 진안으로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라의 재향을 올렸던 명산 마이산. 이곳에서 전춘성 진안 군수를 만났는데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이 마이산 가을 풍경이 그윽한데 올라오면서 저 나무들은 벚나무예요? 예, 벚나무입니다. 아, 봄에 아름답겠네요. 예, 이 벚나무가 네. 이 터널식으로 돼가지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기온이 낮은 고향 지역이다 보니까 네. 제일 늦게 핍니다. 아, 근데 여기는 웬 조명이 이렇게 다 달려 있습니까? 아, 보셨나요? 네. 낮에 관광하는 분위기와 네. 또 밤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음. 이 야간 경관 조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 또 밤에 오면 또 새로운 아, 분위기가 나오겠어요. 밤에 오시면 네. 또 낮에 못 느끼셨던 새로운 분위기를 또 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곳처럼 사계절 아름다운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은 정말 일교차이가 네. 크고 이 공기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그런 것 틀려요. 맑은 공기를 음미하며 올라가다 보니 전에는 못 보던 풍경도 보였습니다. 아니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마이산에 한 2번 왔었는데 제가 왜 이걸 못 봤죠? 여기에 이런 호수가 있었다니 정말 멋있습니다. 이 좋은 걸 그땐 왜 못 봤을까요? 오늘 아주 제대로 즐깁니다. 예, 여유를 가지시고 마이산에 있는 예. 좋은 관광지를 이렇게 좀 아니 거기다가 구경 좀 군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가이드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찬찬히 둘러보며 걷다 보니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이게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요. 네. 전 세계인들이 와도 다 놀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탑은 외국인들, 세계인들, 외국인들도 많이 다녀가시기도 하고
숱한 태풍과 폭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제 형태를 지킨 돌탑들. 그렇다 보니 소위 기도발이 잘 통하는 명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저도 기왕이 온 김에 여기서 네. 경건한 마음을 안고 돌탑 사이를 거닐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참 많더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예. 딸 올해 고3인데 예. 입학, 네. 예, 축 합격. 예. 학교 뭐 그거 비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기서 절에서 네. 기도 좀 하고 가세요? 기도 받고 하면 네. 또 연예인 기도 받고 아, 예. 저도 그 기도 하나 포함시킬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여행 하세요. 많은 이들이 모이는 마이산 탑사. 이곳에 오면 약수도 한 잔씩 마셔야 한답니다. 이거 드시고 가시지. 예. 여기 약수 좀 드시고 기 몽땅 몸이 청정해질. 네. 그래야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다네요. 마이산에서 좋은 기운을 얻은 후에 지난해 자랑 용담댐을 조망할 수 있는 망향의 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내려다본 용담댐은 아주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은 좀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왠지 뭔가 더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댐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 댐 밑에 수몰된 곳에는 우리 지난 국민들이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이 지난 국민들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6개면 68개 마을 13,000명 정도가 수몰됐고 또 이주를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대한군의 희생이 있었네요. 전북과 충청 주민들의 식수를 책임지는 용담댐. 그렇다 보니 개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읽기로 이내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절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또 뭐 먹을거리, 즐길거리 그런 시설을 일절 할 수가 없어서 참 우리 진안에는 아픔만 있고 우리 진안 국민들에게는 피해만 있지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댐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용담댐으로 많은 것을 희생한 만큼 용담댐이 제공하는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출함에 근처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거 아주 맛있어 보이죠? 이거 맛있겠어요. 아까 보셨던 그 용담댐에서 직접 잡은 댐이 붕어예요. 용담에서 낚시도 해요? 이 어업권을 허가받으신 분들이 직접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청정한 용담댐에서 직접 잡은 붕어라니 이게 얼마나 맛있던지요. 맛있게 드시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죠. 네. 해산살이 쫄깃쫄깃하고요. 네. 비린내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청정한 곳에서 자란 붕어라 그런지 맛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마지막 장소로 향합니다.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너와집. 이곳에선 숙박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너와집이죠, 이거? 네, 너와집이고요. 운치가 있어요. 흙담으로 이렇게 다 흙으로 이렇게 지은 집이라서 네. 이 요즘 인기도 많고 손님들도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운치 있는 분위기에 맑은 공기까지 이게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싶더군요. 저 앞에 이거 저희 지역이 인삼 홍삼 고장이니까 네. 이 홍삼으로 만드는 절편입니다. 홍삼 절편은 물론이고요. 홍삼 차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드셔보실까요? 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요. 좀 쌀쌀했는데 절편하고 홍삼차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진안이 홍삼이 유명해진 거예요? 인삼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네. 우리 진안군이. 생산지는 줄어들고 또 전국에서 인삼을 또 새로이 생산하는 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일등품 인삼을 만드는 데만 총력을 기울였던 진안. 경쟁 지자체들이 많아지면서 인삼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인삼을 가공한 홍삼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건데요. 지자체에 유일하게 최초로 홍삼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인삼, 홍삼, 약초를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해주는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홍삼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일정 구역을 도시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뭐 공원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을 좀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또 머무르고 싶고 찾고 싶은 1번지가 진안구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었죠? 네. 진안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휴식처와 삶의 기반이 돼주는 고장.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가 있는 시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잠이 보약 꿀잠의 기술입니다. 잘 자고 일어나야 하루가 가뿐하죠. 아침에 네. 뭐 너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잘 자요?
저는 잘 자요. 근데 어.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6시간씩 자고 6시간. 주말에 이제 한 10시간 넘게 몰아서 자는 편이거든요. 근데 잠이라는 게 그래요. 무조건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면의 맞아요, 질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어떤 날은 몇 시간 못 잤는데도 푹 잔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떤 날은 굉장히 오래 누워 있었고 오래 잤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겁고 찌뿌둥하고 그런 날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게 양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자고 일어날 때 야 나 아주 죽어 잤다 이러잖아요. 죽은 듯이. 푹 자는 거죠. 오늘 이런 꿀잠의 기술에 도움을 줄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수면의학 박사 신홍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홍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낮 동안에 그 손상된 조직을 이 복구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을 잘 자야지 피부도 좋아지고 상처도 빨리 낫고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고 해요. 이 코로나 이렇게 이제 독감 걱정하시는데 잠을 잘 자야지 그런 이제 감염성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낮 동안에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네, 수면이 뭐 이렇게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데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서 뒤척이는 분들 또 잠이 안 들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윤영미 씨도 괜찮으세요? 절대 아니죠. 네, 저도 갱년기 전까지는 정말 굉장히 잠을 잘 잤거든요. 네. 오래 자고 제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한 12시 정도의 잠을 자는데 잠들기까지도 어렵고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수면의 질이 너무 낮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뭔가 피곤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자꾸 쌓이는 올라가는 것 것 같고.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제가 2, 3년 전부터는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네. 저는 아예 반대인 게 아직까지 저는 정말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자다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그렇게 한대요. 저는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같이 자는 게 무섭다고 신혼 초기에는 그럴 정도로 자다 돌아다니진 않고? 아직 걷진 않는데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어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긴장해서 그런지. 저도 잠꼬대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사실은 엄마를 닮았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아빠가 엄마한테 등만 대면 잔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의 기절하듯이 저는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근데 한 4-5시간 정도 거의 매일 자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기절해서 잘 잔 것 같은데요. 사실 거의 매일 꿈을 매일 꿔가지고 사실 좀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우면 바로 잠을 잘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누워서 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으로 가 있다든지 이렇게 좀 뒤척뒤척 왔다 가는 편이 좀 있습니다. 보통 11시에부터 한 새벽 3시까지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평균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진짜 머리만 닿으면 자는 편인데 잠은 뭐 6시간에서 7시간, 11시 정도부터 잠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좀 한 가지가 제가 좀 걱정인 게 자는 자세가 저는 항상 엎드려서 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면 살짝 목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똑바로 누웠다고 해도 아침에 깨보면 어느새 엎드려 있고 좀 그런 게 좀 걱정이긴 해요. 네. 근데 얼굴 안 부시네요. 엎드려 자면 그러니까요. 얼굴 붓던데. 아, 지금 조금 가라앉은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아침 방송 있고 이러니까 네. 10시에서 11시 정도면 자요. 근데 10시 반쯤 되면 너무 졸려요. 습관이 돼서.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니까. 누우면 그냥 자는데 네. 중간에 요즘에는 한두 번 깨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도 금방 또 잠이 들긴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죽은 듯 잤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개운하진 않아. 뭔가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해서 누가 와서 한 20-30분 마사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지금 수면 패턴을 쭉 들으셨는데 네, 신 예. 선생님이 들으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다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거의 한 6시간 내외 정도 주무시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이게 수면 시간이 좀 작으면은 잠의 밀도가 좀 높아지는 거는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잠꼬대도 좀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이렇게 좀 자세가 불편하면 또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시는데 윤영민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기도 힘드시고 자다가 중간에 깨시고 좀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면제 혹은 수면 유도제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갱년기 우리 이제
폐경, 완경이라 그러죠. 이 지난 후에 여성분들은 수면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신홍범 선생님은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아, 저도 살짝 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생방송이라는 게 너무 낯설어서 이제 막 긴장을 좀 했는데요. 다행히 잠이 좀 금방 들어서 네. 예, 잠을 좀 적게 잤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이게 잠이 보약이다. 이 얘기는 그저 옛말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 그럼요. 꿀잠의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꿀잠의 놀라운 효과. 첫 번째는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보여주시죠. 꿀잠으로 찾은 공복혈당 안정화입니다. 수면이 공복혈당에 도움을 주는 줄은 몰랐어요. 아, 네. 보통 수면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상당해서요. 수면과 당뇨병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요.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이렇게 침으로 탁 찔러서 공복혈당 재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 공복혈당을 좌우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당뇨병은 원래 뭘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좌우하고 있는데 수면하고도 상관이 있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뇌는요, 포도당이 혈당에 있을 때 뇌가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수준이 제일 낮아졌을 때요, 우리 뇌는 푹 쉬게 되고 그때 이제 뇌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깊게 잠을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되게 되면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요, 우리 뇌가 각성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때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혈당이 쭉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수면 시간이 아주 짧아지게 되거나 우리가 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꿈을 너무 과도하게 꾸게 되면요,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공복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혈당 잡겠다고 먹는 거 조절하고 하루에 30-40분씩 이렇게 꼬박꼬박 걷기 운동하고 이랬는데 잠을 못 잔다. 이러면 그냥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면이 이렇게 당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꿀잠의 놀라운 효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 꿀잠으로 잠잠해지는 통증 이겁니다. 잠들면 통증을 못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잠이 들면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충실히 잠을 자야지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 몸에 통증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통증 유발 물질이 잠을 자면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잘 때 통증 유발 물질이 줄어든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천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진통제가요, 우리 잠을 자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진통 효과를 보지 못하시게 되죠. 척추 통증과 같이 심한 통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수면입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꿀잠의 놀라운 효과 세 번째 보겠습니다. 꿀잠으로 치매 예방. 근데 꿀잠이 치매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치매와 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수면 장애가 있게 되면은 뇌세포가 빨리 죽게 되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아멜로이드 단백질의 성분도 또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제 치매 유발 물질이 또 뇌에 많이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제일 무서운 게 당뇨하고 치매인데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은 치매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기억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수면을 충분하게 자게 되면은 이제 기억력을 오랫동안 저장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기억력이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충분한 수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에 뭐 치매에 통증에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수면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르신들 보면 그 잠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숙면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숙면이 힘들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여성입니다. 저의 하루 마무리는 1일 연속극을 본 다음 9시에 잠드는 게 일과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면 다시 잠을 잘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쇼핑을 하게 됩니다. 홈쇼핑이요. 한밤중 쇼핑도 재미가 있지만 이러다 집안 말아먹을까 걱정이고 제 건강도 걱정이네요. 선생님들, 저도 밤에 잠들어 아침까지 쭉 통잠 자고 싶어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제가 쓴 건가요, 혹시? 진짜 자다 깨면은 다시 잠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분 홈쇼핑 한다는데 저도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온라인 쇼핑하고 뭐 괜히 핸드폰에 막 뉴스 이런 거 보고 이러거든요. 자다가 다시 좀 금방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테이프를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네. 사실 지금 67세 어르신이신데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신 거 맞으니까 드시면은, 우리 생체 시계의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잠 오는 시간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일찍 잠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래서 조금 잠을 이제 한 10시 이후로 주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경우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제 찍어보는 수면 검사 등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잠 깨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저도 한두 번 깨요. 이것도 수면 장애인가요? 수면에 방해를 좀 줄 수는 있겠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야간요가 한 번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시면 빈뇨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한 70%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 미묘한 차이일 것 같은데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건지 아니면은 깼으니까 화장실에 가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처음에는요.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늦게 자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러 가시다 보니까 잠자는 게 좀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방광과 신장 기능이 약해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광염증이 있다든지 방광에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 소변을 저장하는 힘 자체가 떨어지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시면서 이렇게 요일을 자주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갈까 봐 짜게 먹지 말고 슴슴하게 먹어라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일리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짜게 먹으면 아무래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러면 싱겁게 먹으면 야간요에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에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금습 섭취를 한 12주간 줄였더니 11g 드시는 분들을 한 8g으로 한 3주 정도, 12 정도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야간 소변 횟수가 2.3회에서 1.4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짜게 드시게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2.3에서 2.7로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소금을 줄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연 윤영미 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남편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생이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할머니입니다. 저는 남편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 영감이 어째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는지 피곤해 죽겠는데도 영감 코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 좀 잘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이 코골이 때문에 각방 쓰는 부부들 굉장히 맞습니다. 많죠. 이재용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아주 피곤하면 코를 골고 이도 갈고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를 코를 고는 사람들 보면 주변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도 코골 다 깨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근데 또 나이가 드시면 좀 더 심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우리 기도를 유지하는 조직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좁아지고 들이마실 때 공기가 떨려서 소리가 나다가 이게 숨이 막히는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예.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잘 때 기도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들이쉴 때 이제 숨이 막히게 되죠. 그럼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다가 중간에 깨게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때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 질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수면,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건 내가 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이 웨어러블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해보면 수면 패턴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저는 늘 궁금했어요, 선생님. 예, 요즘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시계 모양이나 뭐 다양한 여러 형태로 우리 뇌파를 이용한 수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수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심장 박동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놓은 거 보면 실제 수면 검사를 한 거랑 꽤 이렇게 일치도를 보인다. 뭐 이런 연구가 요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스텝 중에 이 기능을 탑재한 시계가 있는 분이 있었어. 네. 저희는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네. 나오는 모양이죠. 예. 수면 시간이 6시간 48분이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잠이 깊은 거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꿈꾸는 잠. 와우. 위에 이렇게 빨갛게 막대기처럼 보이는 게 이제 자다가 깬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른편에 보면은 각 수면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저렇게 잘 나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자료의 주인공은 수면의 질과 양이 괜찮은 겁니까? 예. 아마 한 6시간 좀 이상 되시는 것 같고, 초반에 깊은 잠도 나오고, 꿈꾸는 잠도 나오고, 깊은 잠의 비율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제작진들 힘든데 저렇게 잘 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총 네. 수면 시간이 6시간 12분. 네. 앞에서 본 이제 48분. 6시간 48분하고 비교했을 때 수면의 양, 뭐 질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수면 시간에 이제 개인차가 조금 있고요. 근데 수면의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은 잠이 나오느냐, 꿈꾸는 잠이 나오느냐,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잠을 잘 자는 분의 그래프 봤잖아요. 네, 이와 네. 반대되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의 그래프도 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와 비슷하게 우리 보는 요런 같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 자다가 중간에 깬 거, 이렇게 위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네요. 많죠. 그리고 중간에 깼어요. 1시간 남짓 주무시다가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깊은 잠도 적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위에 이제 오렌지색이 많은 걸로 봐서 자다가 자꾸 깨고 잠에 방해를 받는 경우이고, 그래서 오른편의 수면 단계 비율을 보더라도 이 깊은 잠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얕다, 잠에 방해를 받는다, 어떤 이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총 수면 시간은 6시간 12분, 6시간 48분인데 네. 수면의 양과 질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 떨어지고 근데 제일 나쁜 건 이제 중간에 자주 깬다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수면 패턴 분석도 기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다 기기가 없어서 그래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의 수면 패턴이나 질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들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딱 한 분만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윤영미 씨. 윤영미 아나운서. 어떡해. 이건 뭐 스스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잘 못 잔다고. 이제 갱년기 지나면서 진짜 수면질이 확 떨어졌는데 제가 꼴찌예요, 이 중에서. 예, 오늘 출연하신 분들 모든 분이 이제 설문지를 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30점 이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다 양호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영미님의 경우에는 몇 이제 점이에요? 5점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그럼 체크리스트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고 네. 검사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온 건지. 잠들기까지 시간 얘기한 거고. 예, 이게 뭐 자는 동안 60분이 몇번 깬다, 뭐 넘는다든지, 이거. 자다가 중간에 깨는 네. 것도 뭐 40분에서 60분으로 좀 길고요. 그리고 잠드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잠의 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5번째 질문, 자신의 수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보통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뒤에 보면 8번, 수면 부족이 전반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합니까? 매우 힘들게 한다. 뭐
그리고 기간이 1년 이상 됐다 이런 것들 네. 객관적으로 수면의 질도 좀 나쁘고 또 스스로도 이 잠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수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최고의 건강 비법에서 이 꿀잠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누구보다도 윤영미 씨가 이번엔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그래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가 살펴볼 부분이 꿀잠 자는 수면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범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아우, 오늘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야. 자, 어떻게 하면 보니까 잠을 잘 잘 수 베개가 이제 있을까? 준비가 되어 네, 있는데 네. 잠을 잘 때는 베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윤영미 씨는 좀 보통 네. 어떻게 주무세요? 저는 여러 가지 베개를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기능성 베개를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쪽에 뭐 기능성이 있다. 아, 기능성 네. 베개. 한번 누워볼까요? 예, 한번 누워서 네. 뭐 제가 자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엎드려 자진 않고요. 네. 잘 땐 이렇게 자죠. 이렇게 자는데 네. 보통 자다 보면 옆으로 많이 눕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착하게 자다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요. 이렇게. 네. 자, 우리 바로 누워서 한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보셔야 되니까 네. 바로 누워서 바로 누워볼까요? 누워 보시면 되게 요즘 기능성 베개는 기본적으로 C자 굴곡을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크신 분은 베개가 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목 뒤가 좀 제쳐지면서 이제 C자 굴곡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지금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으시죠? 네, 이럴 약간. 때는 저희가 수건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예, 수건을 이용해서 조금 받쳐볼게요. 높여주는 건가요? 예, 요 목 뒤쪽을 좀 받쳐주면 예, 조금 목이 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C자 굴곡을 만들어주기가 좀 더 훨씬 좋아요. 편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베개를 고르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높이를 교정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신다고 아까 네, 말씀을 네. 하셨죠. 이런 식으로 많이. 예, 아마 그때 이제 이렇게 그 기능성 베개도 있는데 실제 댁에서는 아마 좀 푹신한 베개. 푹신한 베개도 를- 베고 기능성 베개도 베고 정말 네. 여러 가지 씁니다. 제가 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잠깐만, 예, 네. 치워드리고요. 옆으로 누울 때 또 되게 좋은 이렇게 이제 방법이 좀, 있나요? 예, 높은 베개를 많이 이제 베시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다 보면 어깨 높이가 있어요. 어깨 네.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베개 하나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좀 높은 베개. 어떤 경우에는 베개 두 개를 베고 호텔 같은 데 가면 두개 베개 있잖아요. 두 개 있죠. 네, 네. 예, 두 개를 베는 경우도 있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이때 이제 또 수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한번 받쳐더 활용하죠? 버려볼게요. 예. 네. 저는 그냥 화장품 묻을까봐 수건을 깔고 자긴 하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누워 보시죠. 아, 예. 높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네. 좀 높이를 맞춰주면 좋고 이렇게 누우시니까 이게 골반이 좀 앞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예, 이쪽이 약간 조금 예, 불편한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알아서 이 다리 사이에 뭔가를 낍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베개 같은 거 끼죠. 예, 자 이렇게 뭐 방석이나 좀 마지막한 방석 스타일의 베개로 예, 끼라. 널찍한 거 이렇게 베면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자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옆으로 누우실 때는 어깨 높이 그리고 이제 다리 사이에 뭔가 쿠션을 끼우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꿀잠의 기술 베개 높이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너무 편해서 잠드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윤정미 좋아요. 아나운서. 일어나세요. 진행해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꿀잠 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포근하고 편해야죠. 자, 꿀잠의 기술 두 번째는 배우상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앞에 봉을 하나씩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우봉 이게 있으시죠? 그래서 이 봉 하나만 있으면 잠이 좀 잘 오실 수 있거든요. 요걸 활용하셔가지고 일단 목이라든지 또 목 쪽에 있는 근육 자체를 좀 천천히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봉을 가지시고요. 네. 목 뒤에 이렇게 살살 대주세요. 목 뒤에, 그러니까 뒤에서 보여드리면 여기 머리 쪽에 끝에가 나오시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그 부위 자체로 뒤에 온복 들어간 부위에 살짝 대주십시오. 그리고 목을 뒤로 살짝 젖혀주세요. 아까 좀 전에 신원봉 선생님이 목자의 C커브가 잘 그려져야지만 주무실 때 좀 편하다고 얘기를 시원하다. 하셨거든요.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특히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 뇌척수액이 흐르잖아요. 그 부분이 잘 흐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주셔가지고 뒤로 천천히 넘기셨다가
너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넘어가시면 오히려 목에 자극을 주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셔서 목을 좀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봉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좀 주실 건데요. 움직이시기보다는 가만 대두시고 뒤로 넘겨주시는 형태가 제일 허리도 좋으실 펴지네요. 거고요. 허리도 펴지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상태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15도만 약간 자극을 주십시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조금 자극이 좀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걸 위아래로 살살 문지르셔가지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목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소리도 좀 나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코골이가 좀 많이 심하신다든지 비염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경추가 틀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여기 목 오른쪽이 뭉쳤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 자체가 딱딱하게 좀 느껴지실 때 여기 풀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봉 자체를 이번에는 돌려주는 건 어때요? 이렇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돌리고 선생님, 봉만 약간 아니다. 눌러주고 움직이고? 요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시원해. 목에 자극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한 15분 정도 자극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15도 정도 돌리셔서 왼쪽도 살살 문질러 주세요. 어떠세요? 왼쪽은 아픈데 괜찮은데 시원해요. 네, 느낌이 오시죠? 내가 오른쪽이 뭉쳤다. 딱딱하게 느끼신 분들은 정말 근육이나 인대 자체가 조금 딱딱해서요. 눌리실 때마다 통증을 좀 느끼실 거예요. 윤용했으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아픈데 예. 우두둑 우둑 소리가 나면서 맞죠? 뭔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인대도 좀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주시게 되니까 근육의 경결도 좀 풀어주실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보면 여기 뒤에서부터 여기 어깨 쪽까지 쇄골 자체,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 자체가 네. 있습니다. 이 근육은요.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뭉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하나만 조금 내려가 보시면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위쪽에 머리 뒤쪽보다 살짝 내려가 주시면 두 번째 경추뼈가 느껴지십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네, 그 부분도 위아래로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추뼈에 대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마찬가지로 15도 정도에서 자극 줘 보십시오. 이거 요술봉이네요. 이거 괜찮다. 가져가도 돼요, 이거? 오늘 가져가서 한번 열심히 너무 해보시면 좋은데요? 주무시는데 좀 너무 도움이 되실 것 시원해요. 같아요. 시원하시죠? 진짜요? 네. 반대쪽으로 돌려주셔서 15도 정도 해서 자극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경추의 뼈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1번째 경추부터 풀어졌으니까요. 두 번째 경추 풀어주시고 그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세 번째 경추 이렇게 자극을 쭉 주시면 좋습니다. 해주시면 자극 자체 좀 풀어주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아니 무슨 밀대를 주셔서 요리하시려나 했는데 와 이거 거의 안 맞는 이걸 칼국수 밀어도 되고 뭐 아주 아니, 여러 가지. 저는 요즘에 여기가 좀 뭉쳐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일로 피가 잘 안 가가지고 멍했나 봐. 이게 좀 풀어주니까 나은데? 이렇게 하면 저는 두통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3분에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만 자극을 주셔도요. 한 6시간 정도 충분하게 수면을 좀 취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들이 이런 걸로 머리. 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 셀프 마사지였고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 선생님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요 꿀잠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상추를 이용해서 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상추전? 오. 보통 뭐 상추 하면은 뭐 겉절이라든지 또 쌈을 싸서 드시는데 많이 그렇죠.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걸 상추를 아마 한 번 사시면은 좀 많은 양이 들어있죠. 그거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전을 무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곁들이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양파라든지 뭐 집에 뭐 냉장고 열어보면은 뭐 마늘종 같은 게 조금 남아 있으면은 마늘종 넣어주시고 또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같이 섞어서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상추는 이제 남편이랑 고기 구워 먹는다고 사면 항상 남아서 그렇죠. 채소칸에 썩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럴 때 상추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피가 많아도 또 전으로 굽게 되면은 양이 확 줄어드니까 네. 또 많은 양을 한 번에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상추를 이렇게 끝부분 살짝 잘라내시고 네. 손으로 툭툭 잘라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좀 많이 넉넉하게 넣어도 숨이 죽기 때문에 좀 처음에 전 상추를 많은 양. 통째로 이렇게 전을 굽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네네. 뚝뚝 배추전처럼. 끊어서. 네. 근데 상추가 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숨이 죽어서 너무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도톰하게 두께감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듬뿍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라이스한 양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늘종이라든지 또 이런 청홍고추.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좀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섞어줄 겁니다. 너무 이렇게 짓누르면서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추가 워낙 이제 연하다 보니까 그쵸. 살살살살 그냥 옷을 살짝 입혀주는 느낌으로만. 네, 가볍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죽 농도도 너무 되직하면은 이렇게 얇은 잎사귀 채소들이 네. 예, 조금 너무 되직해서 식감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묽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팬을 충분히 달구시는 게 좋아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에서 수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네.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정작용을 해서 그런가. 네, 많이 먹어야 되겠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고기 구워 먹으면 상추쌈 싸 먹잖아요. 네. 엄마가 먹지 말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잠 온다고. 잠 온다고. 맞아요. 그럼 더 저도 먹고 기억나요.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상추를 찾아서 또 먹게 될 날이 있네요. 저는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달궈지면 이제 잘 섞은 반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리부터 맛있잖아요. 네. 참 빗소리하고 이 전 굽는 소리는 진짜 너무 편하네요. 아, 상추전을 저는 해먹을 생각을 한 진짜 번도 못 못했죠. 해본 것 그렇죠. 같아요. 깻잎전이나. 그렇죠. 상추는 싸먹는 거다고 생각. 그러니까 부추전 자주 해도 이렇게 상추전은 또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익히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 대신 이제 팬을 충분히 달구는 게 포인트입니다. 워낙 상추가 얇다 보니까 진짜 익히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네, 그렇죠. 소금을 뿌리나요? 아니면 간장 찍어 먹나요? 초간장 찍어 드셔도 되고요. 또 부침가루 약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그냥 그렇더라고요. 드셔도 또 식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네. 네. 상추 자체가 뭐. 잠이 확실히 중요한 게 그 네. 특수전 하는 군인들 있잖아요. 네. 어젠가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잠깐이라도 푹 자야 다음 전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붙여서 자야지 하면 바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뭔데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뭘 상상하면서 뭐 맑은 하늘, 뭐 호수 이런 걸 상상하면서 바로 잠드는 누워있는 비법이 그런.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천장 위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곤 했었는데. 그러면 잠 안 오지. 그렇죠. 근데 그 군인들 그거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상추전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노릇하게 금방 구워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꿀잠 자는 비법으로 상추전을 택했는데 상추가 확실히 꿀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영향을 주죠. 연구에 따르게 되면요, 상추에는요 진정 효과를 내는 락투카리움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락투카리움 성분 자체는 락투신, 락투서린, 락투신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락투신 같은 경우에는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진통 효과라든지 또 최면이라든지 수면을 유도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모든 상추에는 이 락투신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적상추에 좀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좀 햇빛을 충분히 받은 붉은색 상추를 드시면 수면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상추에는 95% 이상의 수분과 다량의 섬유소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비타민이나 수분, 미네랄이 신진대사를 충분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장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변비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맛있다. 상추전 맛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오. 이게 식은 건데도 이렇게 맛있으니 저 바로 한 건 얼마나 맛있다. 전 같지가 않고요. 무슨 따뜻한 샐러드 먹는 것 같은. 네. 그렇죠. 굉장히 청량하죠. 맛있네요, 정말.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 예. 부드럽고 잘 넘어가네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네. 꿀잠 부르는 상추전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윤영미 아나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잠이 너무 안 오니까 그 수면 유도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학생 때 잠이 좀 안 오고 이러면 책을 보면 바로 잤는데 그거 말고 진짜 약물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때요?
예, 우선 뭐 불면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형태의 수면제를 처방받는 거는 필요합니다. 다 의학적으로 다 허가도 돼 있는 것이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약을 좀 무분별하게 늘렸다든지 갑자기 끊는다든지 그러면 반동성 불면증, 더 잠을 못 자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수면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예, 약을 중단하는 것도 그런 스케줄을 따르는 게 중요한데 또 그 외에도 약이 아닌 방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저는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보통 이게 잠이 안 올 때 너무 자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쵸. 네. 예,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약이 아닌 방법으로 불면증을 좋게 할 때 이제 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예, 졸리지 않으면 이제 눕지 말라라고 얘기를 일어나서 하는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더 나은가요? 예. 근데 너무 격렬한 활동을 하시면은 안 돼요. 몸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몸이 흥분되기 때문에 더 잠이 안 오고요. 예, 주로 권해드리는 게 책을 읽는다든지, 예, 좀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영상물을 보시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자극이 되고 또 빛이 눈으로 많이 들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거는 좀 전반적으로 어둡게 한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졸릴 때 그때 자리에 눕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수면 유도 음악이라 해서 물소리 막 이런 것도 듣기도 하고 네. 따뜻한 맞아요. 우유 한 잔이 도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근데 와인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요? 일단 와인은 추천하지 않고요. 예, 술은 잠은 오게 하지만 술이 깨면서 또 금방 잠이 깨요. 그리고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우유는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우유의 성분이 잠 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시장에서 잠이 안 올 때는 우유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제 방법은요. 네. 책을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돼요. 노너 막 이런 거. 재미없고 어려운. 재미없고. 진도 안 나가는 책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자요.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 책을 읽으면 끝까지 읽기 때문에 좀 지루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오늘 꿀잠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 해보시면 괜찮아요 하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신원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영상물 보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요.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잠 안 오시거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저도 그런데 이제 핸드폰 보시는 거잖아요. 핸드폰 보시는 거는 사실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서 핸드폰 보시는 거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되고요. 또 TV 틀어놓고 주무셔가지고 밤새도록 TV가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없으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꼭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잠을 주무실 때 TV 만약에 켜놓으신다면요. 꼭 이제 알람 하셔가지고 뭐 몇 분 후에는 텔레비 꺼지게 알람 해놓고 주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좀 약간 체질적으로 약간 구분을 하거든요. 첫 번째 분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따뜻한 음식을 드시거나 하시면은 또 저녁에 너무 늦게 드시지 않게 해주셔야지만 잠을 좀 잘 오실 때 있어요. 그래서 9시 전에, 9시 이후, 밤에 이후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거나 또 이런 분들이 속이 좀 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몸이 차게 되면 어느 정도 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잠 잘 때는 이제 체온이 약간 낮아져야지 잠이 잘 오거든요. 반면에 너무 차도 문제가 많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몸을 좀 약간 따뜻하게 데우시는 거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 이제 야간 여아가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었는데 소변 자체가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9시쯤 되시면 아랫배에다가 약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수면이 깊게 들지 못할 때는요,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일단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야식 같은 거 드시지 않고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 좀 목욕을 반신욕 정도로 하셔가지고 좀 몸을 따뜻하게 만든 후에 또 이부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평소보다 좀 잠을 깊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목욕하시는 방법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너무 늦지 않게 드시는 방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홍범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요 얘기 내가 다 못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시는 예,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예,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서 많이 걷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예,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요즘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깨보면 저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어요. 잠이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와가지고 드라마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재미없는 드라마를 봐야 이게 잠이 올 텐데. 재밌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유영미 아나운서도 그런 걸 거예요. 네네. 저도 이렇게 수면 의도질한 거 가끔 먹잖아요. 그러면 TV를 틀어놓고 있으면은 금방 또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꼭 깨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막이 자꾸 나는 잠을 자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봉 마사지도 알게 되고 베개에 대해서도 뭐 또 상투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잘 것 같아요. 네, 오늘 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나거든요. 네. 젊은이는 아직 모를 거. 저는 뭐 머리만 대면 자니까 부럽다. 네, 오늘 수면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면에 대한 얘기했는데 네. 낮에 점심 식사한 다음에 조금 날이 좀 포근해졌으니까 네. 한번 걸으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럴 때 또 금방 겨울 오거든요. 네.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시면 꿀잠, 좋은 수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